자, 지난번과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피트 탭입니다. 피트 탭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영어가 여기 되게 많아요. 그죠? 요 피트가 뭐냐면 맞춤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얘를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어디서 끊을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이런 거죠. 만약에 거기가 enough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NT가 붙었죠. 이제 아시죠? 충분하지 않다면 room to place, 장소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근데 어떤 장소냐면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촉과 문자가 둘 다 들어가는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the first thing, 첫 번째래요. 첫 번째 move out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내보낼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뜬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화살촉도 그려야 되고 문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다 보면 이게 좁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살촉과 문자가 다 못 들어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move out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누구를 먼저 내보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란 얘기는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텍스트나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쪽이나 어느 하나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죠. 캐드가 알아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캐드가 크기를 따져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촉이 먼저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문자를 먼저 빼요. 얘는요. 아예 둘 다 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는 참 재밌는 게 always, 항상, keep, 유지해 줍니다. 문자를 between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사이에 항상 문자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세 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음이 근음 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서클. 반지름 20짜리고요. 제가 여기다가 라디어스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름도 넣어봤습니다. 다이아메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KS 통칙에 맞지 않아요. 이런 치수 기법은 KS 통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 핏을 에로우를 맞춰놓죠. 화살촉 먼저 빼겠습니다로 맞춰놓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다이아메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라디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통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은 텍스트나 화살촉을 먼저 놓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깁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2.5, 20.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란 얘기죠? 이거 라이너로 이렇게 클릭해 보면요. 문자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요. 문자하고 화살촉이 밖으로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피트 탭에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은 누굴 먼저 낼 거냐라는 건데, 공간이 좁으면 알아서 다 밖으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근데 요 항목이 있습니다. always, 항상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항상 어떻게 해요? 문자를 치수 보조선 안쪽에 가두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가요?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참고로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입니다.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always, 항상 문자를 가운데 가두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카피,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continue 어떤가요? 다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가 다 겹쳐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멘전 스타일에,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선택을 하면 여기 그립이 나오죠. 이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건 무질서하단 말이죠. 이런 건 무질서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아래 보시면 요거 서프레스라는 단어는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언제요? 만약에 그들이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위치하지 못할 때 화살촉을 억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살촉 다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다시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 이거 풀고, 자, 밑으로 갑니다.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문자의 위치인데, when, 언제, 텍스트가 not in the default position.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측에 놓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해보죠.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over dimension line, 치수선 위쪽에 놓되 with reader, 지시선으로 놓겠습니다. 근데 맨 아래 건 뭐예요? 똑같이 치수선 위쪽에 놓는데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게 요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옆에다가 빠졌단 말이죠. 자, 얘를 체크해 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어떤가요? 지시선과 함께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이 있어야 아, 이거 얘 거구나 그러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 지시선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어디 건지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지시선과 함께 쓰셔야 되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use overall scale. 치수 축척이라고 합니다. use overall scale. 얘가 치수 축척이라고 해요. 치수 축척입니다. 이 축척이 안 맞으면 당연히 작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0,8,000. 얘 10,800,000이에요. 자, A3로 그릴 겁니다. 자, 10,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1대 50도면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옵셋 200. 자, 레이어 중심선 빨간색 로드 센터. 얘가 센터가 됐고요. 다시 이번엔 400. 아니 잘못 넣었네. 옵셋 100. 옵셋 120. 다시 100.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옵셋 100 안쪽으로. 그 다음 바깥쪽으로 120 100. 얘만 중심선으로.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100, 100, 120, 100 이렇게 옵셋했습니다. 벽체죠. 일반적인 벽체를 표현했습니다. 자, 레이어 단열재. 자, 단열재는 선홍색, 라인 타입은 배팅. 자, 옵셋 60. 얘가 단열재입니다. 자, 요렇게요. 이해되시죠? 벽체가 어떻게 돼요? 중심선 기준으로 내벽이 있고 내벽이 있죠. 그 다음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벽이 있죠. 그러니까 외벽이 100mm, 단열재가 120mm, 내벽이 100mm,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벽체의 두께가 거의 이렇게 픽스돼서 나와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mm 옵셋, 100mm 옵셋, 120mm 옵셋, 다시 100mm 옵셋. 그 다음 이 중간, 그러니까 60mm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50배. 자, 이동하기 1대 50도면이죠.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갖다 놔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레이어가 없네요. 자, 디멘전 1번 칼라. 라이너로 이거 센터네. 다시 라이너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축척이 하나도 안 맞고 있죠, 지금? 제가 축척을 하나도 안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축척을 가르쳐 드리려고 일부러 축척 하나도 안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 자, 미들로 놓고. 자, 글씨 크기 그냥 2.5 그대로 놨습니다. 안방. 글씨가 너무 작죠.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는 녹색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글씨 쓰듯이 그냥 썼습니다. 분명히 글씨는 있지만 뭐에 안 맞는 거예요? 축척에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죠? 그죠? 자, 자, 축척을 적용해 줄 겁니다. 내가 사용해야 할, 내가 쓸 글씨를 2mm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3mm로 갈까요? 3mm.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서에서는 제일 작은 글씨에 3mm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3mm. 근데 지금 도면의 축척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합니다. 50배. 150mm네요. 선택하고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를 얼마로? 150으로. 자, 작은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도 아까 봤던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기다가 50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이제 조절할 거 있죠? 라인에서 여기는 8mm, 픽스 랭스 10mm, 심볼에서 네, 얘는 약간 도트를 쓸 거고 얘는 약간 작게 2mm, 문자는 녹색에 3mm, 피트는 50.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맞춰보시죠. 축척 적용하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을 그대로 곱하면 돼요. 자, 근데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헷갈릴까봐 잘 안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을 쓰면 조금 편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그 선종류 축척 적용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LT 스케일 50. 그러면 얘는 50배 커졌는데 얘도 50배 커졌죠. 이럴 땐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럴 땐 얘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선택하고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라인 타입 스케일은 뭐냐면 개별적인 거예요. 특성입니다. 이 값을 줄이시면 돼요. 0.1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타입 스케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열재 맞춰서 들어갔죠. 단열재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 쓰셔야 돼요. 얘 쓰셔야 됩니다. 이게 커런트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한 개에다 주는 선종류 축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 LT 스케일 값을 곱한 겁니다. LT 스케일을 곱해서 여기다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스타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스타일 보면 어넌테이티브라고 보이시나요? 이거 주석 축척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석 축척이라 그래요. 제가 어넌테이티브를 셋커런트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건들면 안 되겠죠? 여기 0이어야 됩니다. 어넌테이티브예요. 어넌테이티브입니다. 이거 셋커런트 하시면 돼요. 자, 문자를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얘도 여기 어넌테이티브가 있죠? 어넌테이티브가 있죠? 얘를 셋커런트로 맞춰 놓겠습니다. 모디파이 다시 똑같이 8mm 10mm 도트 2mm 어넌테이티브로 3mm. 그러면 여기 축척이 막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척이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LT 스케일도 1로 바꿔 놓겠습니다. LT 스케일도 다 1이고, 자,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자, 지우고, 자,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건 주석 축척이라고 합니다. 주석 축척. 주석 축척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어딨냐면 화면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 하단에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 여기가 주석 축척입니다. 얼마로 돼 있나요? 1대1로 돼 있죠. 여기 누르면 여기 1대50 이렇게 쭉 있죠? 쭉 있죠? 이 중에 1대50. 자, 체크했습니다. 뭐 별로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자, 라이너로 알아서 문자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선 종류 알아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문자. 자, 글자 알아서 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다 그대로 써보세요. 글자 크기 3mm 그냥 놓고 써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주석 축척은 내가 여러모로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세팅을 따박따박 해주니까 편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도면 하나에, 아니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그릴 때는 편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그릴 땐 괜찮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도면을 그려요. 그때 축척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주석 축척을 못 써요. 이해되시죠? 이런 축척도 있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넘어가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주된 취스입니다. 유니트 포맷 보시면 디시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디시멀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치수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프리시즌이라고 돼 있죠. 여기 소수점 잘 있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로 돼 있네요. 근데 얘는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 이 밑에 내려가면 제로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이 값과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이 값을 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무조건 소수점 두 자리가 나와버립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무조건 소수점 두 자리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그게 정상인데 지금처럼 하면 무조건 소수점이 나와버립니다. 00이 찍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임의점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네 자리로 바꿔보죠. 그럼 소수점 네 자리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레일링은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렇게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고 한 자리니까 한 자리까지만 보여주고 여긴 네 자리 다 있으니까 네 자리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트레일링의 값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리딩이라고 있죠. 이 리딩은 뭐냐면 앞에 소수점 앞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0.5, 뭐 0.6 이렇게 가면 앞에 0자가 붙잖아요. 그거 없애는 기능이 리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죠. 0.5. 자, 앞에 0.5가 붙었죠. 0이 붙어 있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리딩을 체크해 봤습니다. 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0이 사라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오른쪽에 앵귤러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요. 각도에 대해서 리딩 트레일링 체크 안 돼 있고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하더라도 제가 가상의 각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각도를 넣게 되면 이렇게 정수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에 소수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똑같아요. 뭘 체크해 줘야 돼요? 트레일링을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트레일링을 체크해야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없으니까 안 나오고 트레일링을 끄면 이 값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요. 한번 해보시죠. 각도도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 옵셋 5mm 네. 라인 제가 포크를 만들 거예요.
옵셋 25mm. 그리고 자, 트림. 자, 제가 이렇게 포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서클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카피, 복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 바깥쪽으로는 선이 나오지 않게 다 자르고 스케일 3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3배 확대된 거죠. 이걸 상쇄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을 그려서 복사, 스케일로 키우세요. 뭐 2배든 3배든 4배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키우시면 돼요. 이게 상쇄도입니다. 디테일 도면이라 그래요. 영어로 디테일.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축척 뭐 얼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디테일 도면인데 이 디테일 도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넣을 겁니다.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5mm에 25mm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5mm가 아니죠. 그죠? 3배 키웠으니까 3배가 커진 상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상쇄도인데 얘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치수 그대로 여기에도 나와야 돼요. 딤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메저멘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원래 이 값을 3분의 1로 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3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3분의 1로 줄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얘는 치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치수 어떻게 됐나요? 3분의 1로 줄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1 눌러서 속성창 띄우고 선택합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닛에 가면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고 있습니다. 이걸 3분의 1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요. 값이 선택한 것만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렉탱글 30,30 아니다. 2배를 키우고 60에 60이요. 그리고 제가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프라이머리 유닛은 이 정도면 되겠고요. 얼터네이트로 넘어갑니다. 얼터네이트 보조 치수죠. 지금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가 꺼져 있죠. 체크하면 이제 보조 치수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1차 치수, 2차 치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터네이트 보시면 똑같아요. 유니트 포맷이 10진수로 되어 있죠. 디시멀 이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시고 소수점 자릿수 네, 2자리로 바꿔놓으면 되겠고 적당히 바꾸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값이요. 멀티플로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이 값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값이에요. 이 값을 1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나옵니다. 1대1로 나와요. 만약에 제가 0.5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0.5로 놓으면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든 값이 나오겠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제가 2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진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하실 때 요거 트레일링 체크해 놓고 쓰세요.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를 바꾸는 건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mm는 몇 인치일까요? 1 나누기 25.4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인치는 아니 1mm는 25.4분의 1인치입니다. 넘기면 돼요. 넘겨서 나누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1 나누기 25.4 그러면 에러나요. 왜 에러나죠? 그렇죠. 소수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 나누기 254. 바로 이 값이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60mm 2.36인치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미리고 얘가 인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센스 있는 사람만 알 것 같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에도 프리픽과 서픽이 있어요. 프리픽이 머릿말이란 뜻이고 서픽이 꼬릿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릿말을 달 수 있어요. 미리, 인치 이렇게 꼬릿말 달린 거 보이시나요? 머릿말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앞단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대신에 이제 이게 있죠. 여기 플레이스먼트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주치수 뒤쪽에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프라이머리 밸류 밑에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쓸 거냐 밑에다 쓸 거냐 그건 이제 설계자 마음이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치수 공차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 공차는 아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건데 오차 범위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내가 지정한 값에 상한값, 하한값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체크하면 모든 치수에 다 공차가 적용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내가 지정한 부분만 공차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정한 부위, 어떤 특정 부위에만 이런 공차들이 들어가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서로 이렇게 부품과 부품이 맞붙어 있는 곳, 맞붙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곳,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미끄럼이 일어나는 곳.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회전하거나 슬라이딩, 이렇게 미끄럼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만 공차가 들어가요. 모든 데에 다 공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품과 부품이 맞대어져서 결합하거나 아니면 미끄럼을 운동하거나 회전 운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만 공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못 써요. 얘를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 1키 눌러서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데만 따박따박 들어가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기서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죠.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버티컬 포지션하고 스케일링 포 하이트하고 이 두 가지 값입니다.
요 두 가지 값이에요. 스케일링 포 하이트하고 버티컬 포지션 요 두 가지 값은 여기서 바꾸면 돼요. 자, 먼저 디비전으로 넣겠습니다. 디비전으로 놓으면 요 두 개가 활성화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요. 상한값, 하한값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띄워 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수 문자가 이 공차의 중간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걸쳐져 있죠.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그게 바로 얘입니다. 바텀, 미들, 탑. 탑으로 놓으면 맨 위에 걸려요. 치수 문자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미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중간에 걸려야 돼요. 중간에 걸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치수 공차인데 치수 공차의 크기가 너무 커요. 이 문자의 크기가 너무 커요. 어느 정도냐면 이 치수 문자의 0.5배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값은 누구로 바꾸냐면 바로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라고 돼 있죠. 이 값이요. 이 값이 0.5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치수 공차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끄도록 하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얘를 끄도록 하죠. none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값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1키 눌러서 우리가 편하게 쓰면 돼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1키 맨 아래로 내려가면 공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띄워 보시죠. 자, 보시죠. 확대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눌러보면 총 4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3개만 쓰시면 돼요. 시멘트리컬은 상한값하고 하한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0.23 이런 식으로 플러스 0.23 마이너스 0.23 그러면 굳이 그걸 나눠 쓰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0.2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시멘트리컬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와 아래가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디비전은 위에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를 때 쓰는 걸 디비전이라고 해요. 리밋은 이 오차를 기준 치수에 적용한 걸 리밋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시멘트리컬입니다. 시멘트리컬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리고 로우 값, 어퍼 값 나오죠. 로우 값이 하한 값, 아래 값, 어퍼 값이 위에 값 0.023이라고 해봤습니다. 뒤에 숫자로 0 플러스 마이너스 0. 두 글자네요. 자, 0.3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자, 이번에는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디비전으로 놨더니 어때요? 위아래 값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래 값 0.23 위에 값 0.32 어떤가요? 0.23, 0.3이 나오는데 로우 값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어퍼 값은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도 나오지만 플러스 플러스 오차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차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플러스 오차는 뭐라고 부르냐면 헐거운 맞춤이라고 합니다. 헐거운 공차. 헐거운 맞춤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공차는 억지 끼움이라고 합니다. 억지 끼움 맛.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제로 두 개의 부품을 맞출 때 마이너스 공차를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부품이 결합이 됐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건 마이너스 공차를 줍니다. 기계의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팽창을 해요. 구멍이 조금 커져요. 그때 부품을 때려박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식으면서 얘가 다시 이렇게 수축을 해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차는 이렇게 억지 끼워 맞춤할 때 쓰는 거고 플러스 공차는 뭐예요? 그냥 헐거운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부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플러스 공차를 줍니다. 자, 이 로우 값은 기본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결과가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과가 뭐로 나와요?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다들 안 배운 것처럼 그러고 있죠? 자, 보세요. 값이 플러스가 들어갔죠? 근데 로우 값은 원래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된 거죠. 결국 뭐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왔죠. 자, 제가 마이너스 값을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왔어요. 뭘로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이번에는 어퍼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겠습니다. 원래 플러스 값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차가 되겠죠?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아니고 리밋입니다. 리밋을 놓으면 어떤가요?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값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돼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요. 지금 60.12에서 마이너스 0.23까지라 그랬죠. 그럼 오차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러분들 보고 제가 시켰어요. 이걸 깎으세요. 근데 조건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로 재야 되겠죠. 그죠? 자로 되는데 60에 플러스 값이니까 60.12가 맞아요. 그죠? 플러스 값은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는요. 59. 얼마인가요? 77인가요? 맞나요? 빼야죠. 그죠? 60에 마이너스 0.23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로 잴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60에 0.23 59.77이네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이걸 계산하면서 자로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춰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리밋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아예 값을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분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공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공할 때 훨씬 더 쉽죠. 아, 내가 60.12에서 59.77 사이로만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 리밋은 누가 보는 도면이냐면 현장에서 보는 도면. 현장에서 보는 도면은 리밋으로 놓고
그렇지 않고 설계자가 보는 도면은 시메트리컬이나 디비전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톨러런스 포지션 버티컬에서 미들로 되어 있죠. 중간으로. 이거 중간 위치 잡는 거. 여기 보시면 중간 위치죠. 예를 들어서 바툼, 미들, 탑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가 여기 공차, 문자 크기 0.5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